그리기 위해서 먼저 제도하는 순서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심선부터 잡아야 되죠. 중심선, 현재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라인을 시작해서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이거 믿어도 되겠어요. 믿어도 되겠는데 이 중간점이 딱 정확하게 중간이냐? 난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랬을 때 이 선을 갖다가 18의 절반인 9로 옵셋을 띄우는 방법도 있어요. 왜? 18파이의 절반이 9mm니까 옵셋 9로 이거 띄워놓고 얘를 스트레치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럴 때 스트레치를 또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좀 기준점이 다르게 잡혔구나. 이렇게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얘를 늘려놓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요?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는 김에 나는 이거 정렬이 돼 있다 생각을 하니까 아예 이렇게 싸그리 잡아버려도 돼요. 뭐 쓰려는 거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쓰려는 거죠. 브레이크 해가지고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쯤을 자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브레이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정면도에는 중심선 하나만 있으면 되고 좌측면도 요거에는 중심선이 2개가 필요한데 로테이트 물론 하나 더 있지만 로테이트 카피로 가는 거죠. CN 센터점을 잡아서 카피 옵션 써서 90도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되죠. RO 엔터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을 CN 해가지고 요거 잡고서 카피 옵션 써서 45도 한 번 더 돌리고, 이때 이것도 브레이크로 자르면 되죠. 브레이크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을 잡아놨으면 정면도에다가, 자, 이거 하다가 여러분이 중심선 그리기 했기 때문에 현재 도면층을 중심선인 상태에서 치수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도면층을 가는 시선으로 바꾸고 해치 넣고 치수 기입해야 되죠. 선의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큰 객체들에 적용된다면 1.3선으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 객체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실선으로 안 바뀌어서도 색깔은 중심선하고 같아서 똑같아 보이지만, 그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해치 들어가 가지고 T 엔터 해 가지고 안시 31 그 고립 영역 탐지 일반 해서 점 선택 눌러 가지고 내부 경계를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선택을 해주고 끝났고요. 이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치수 기입을 하는데 요거 할 때 저는 안쪽에서부터 치수 기입을 한다, 요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안쪽에서 기입을 한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 가공을 하고 그 치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이 다음 치수 기입을 할 때 얘가 누적이 될 때 이게 정리가 잘 돼요. 왜? 바깥에 거부터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요 위치에 내가 클릭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 구멍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아이고야 이거 정리가 안 되네, 이거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치수서부터 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릴 때하고 반대죠. 그릴 때, 제도할 때는 바깥에서부터 형상을 그려서 들어왔다면 치수를 넣을 때는 작은 형상부터 바깥으로 그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디멜 해가지고 요렇게 잡고서 요거 뭡니까 퍼센트 C 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도 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 골뱅이 기호 있죠. 에뜨라고 이걸 읽나요? 에뜨라고 읽던가? 다트는 아니고 에뜨 식으로 읽을 거예요. 우리는 골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골뱅이 요 기호를 화살표 이렇게 딱 눌러보면 요거 안에 지름 기호 퍼센트 C 양수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퍼센트 그 P
차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각도인 셈이죠. %D 요게 힌트가 숨어 있어요. 자, %C는 지름 기호죠. %D는 각도 기호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써도 돼요. 기호 요거 눌러서 지름 요거를 딱 눌러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 11파이 해놓고 뒤에 뭡니까? G6은 생략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끼워 맞춤 오형차 넣을 때 이야기할 텐데, 자, 요렇게 해놓고 치수선의 위치 지정할 때 골뱅이 10,0 이렇게 맞추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치수를 기입한 상태에서 아이고 요래 놓고 같이 또 늘려지네. 그냥 요렇게 조절할게요. 만일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 요거 틀린 상태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중심선하고 치수 문자하고, 치수선도 물론 그렇지만 우선은 치수 문자예요. 이 중심선하고 치수 문자가 교차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치수선의 위치를 더 뒤로 조절을 하거나 다른 거칠기부호를 기입하기 위해서 치수선의 위치를 뒤로 조절할 수도 있겠죠. 거칠기부호 자리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은 중심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주시는 게 맞아요. 브레이크로.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잘라놓고, 자, 그 다음에 dim 리니어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11파이의 경우는 관통이기 때문에 깊이에 대한 치수를 더 설명할 필요 없고, 자세는 중심선에 대해서 일치하게 갔기 때문에 자세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요거는 11파이잖아요. 요거 %C 해가지고 11파이 요렇게 넣었는데, 얘는 그냥 대충 이렇게 클릭해 놓을게요. 어제 우리가 사용한 명령 중에 dim 스페이스 있었나요? dim 스페이스, 굳이 안 써도 되겠죠. dim 스페이스는 dim sp 해가지고 요거 들어가죠. dim 스페이스. 자, 그래 놓고 기준 치수를 먼저 선택하죠. 기준 치수 어느 거예요? 11이었죠. 그 다음으로 선택할 것이 간격 둘 치수죠. 18 파이. 요거 선택하고 엔터. 자동으로 엔터. 되셨나요? 자, 이렇게 dim 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유용하실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외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외경. 요 18이라는 치수는 외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바깥 지름이라는 한자인 셈이죠. 바깥 지름. 이 원통 형상의 바깥 지름이고, 11파이 요거는 내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경. 요거는 안쪽 지름을 이야기해요. 자, 요거 생소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내경은 안쪽 지름, 외경은 바깥 지름. 자, 이거를 선반이라는 머신으로 공작 기계로 깎아낸다고 했을 때 요런 덩어리진 원통을 가지고 어제 영상으로 봤었죠. 가공하는 이 날 가지고서 이 방향으로 깎아서 요렇게 플랜지가 남고 요 원통 형상이 남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우리는 외경 가공하는 구간이다, 외경 가공 구간이다, 이렇게 굳이 가공하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외경 가공을 하는 거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치수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얘가 외경이었다면 외경 가공하는 거리, 가공하는 거리 구간을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선형 치수로 이 끝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 찍어서 28 요거 나오는 것이 외경 가공하는 거리값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설명은 끝났고, 요거도 자세에 대한 설명은 역시 필요 없는 거는 여러분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단에 보면은 요거 경사져 있는 선분 조그만 게 있죠. 요거는 앵귤러 치수 dim an 해가지고 A까지만 쳐도 되는데 dim 앵귤러 치수 요거 이용해서 요 선과 요 선을 클릭해서 요렇게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여러 줄 문자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객체를 예제를 안 바꿔 놔가지고 이거 30도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놓은 상태라 가지고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델리트 해가지고 원본 치수를 지우고 얘를 30 도는 퍼센트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외우셨죠? 자, 퍼센트 D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치수 문자의 위치는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배치가 되는 게 더 좋죠. 참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해놓는 게 더 맞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치수 문자의 위치가 라이트로 지금 배치가 된 거잖아요. 이쪽으로 넘기려면 L이죠. 자, 이렇게 옵션 사용하는 게 치수 편집하는 명령어 중에 뭐였어요? dim edit예요? dim t-edit예요? dim t죠. 그래요. dim t 해가지고 치수를 선택하고 얘 위치를 옵션에서 L 왼쪽 요거 있죠? L 엔터 되셨나요? 네. 요렇게 얘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규격에서 나온 치수예요. 이것도 역시 선형 치수로 기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형 치수로 해가지고 자, 여기 클릭해서 요거 갈 때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왼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1.5 치수 문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밑에 보시면은 10mm라는 이 두께에 대한 치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몰아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치수 문자의 위치를 좀 바꿔서 프린트하고 달리 바꿔서 표시하는 중이에요. 자, 얘에서부터 두 번째 원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거 4 이렇게 기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dim 이거 여기에다가 그대로 쓰려면 dim 베이스라인 치수 해가지고 여기 치수 원점의 위치가 1번 원점이 여기로 잡히니까 이거 선택 옵션으로 바꿔서 자, 요 보조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병렬 치수 기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프린트의 것처럼 28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28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28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는 네? 공정이 따로라서 그렇죠. 이거 10이라는 거는 사실 나물 치수잖아요. 그죠? 가공하고서 남는 치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쪽으로 몰아놨어요. 요렇게 작업하는 거 하고 28 깎아오고 사실 10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던 거죠. 요렇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어서 이 공정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표시해 놨고 여기에 가공하는 거는 사실 6mm를 깎아가지고 4mm 남긴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쌤 어제 이야기할 때는 깎아내는 작업자 입장에서 깎아내는 치수를 표시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왜 4로 남아 있을까요?
이런 거의 경우는 규격집에 여기에 치수를 표시하는 스타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대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규격 스타일로 규격에 범례가 있어요. 범례라는 거는 예시 보기이죠. 그런 거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다 공차를 치수 공차로 해서 0.2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대로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깎아내는 값을 치수 표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지름 치수를 여기 기입을 해줘야 할 텐데 여기에 지름 치수를 기입해 줘야 할 텐데 잠깐 원점 위치를 좀 그랬죠. 지름 치수를 여기다 기입해 줘야 될 텐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게 안 나오는 치수죠. 29.28점 얼마나 뭐 이렇게 나오던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절반 치수로 기입을 해야 되겠죠. 자, 치수 매개 변수 사용해 봅시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끌려면 dim S 보조선 E2였죠. 그죠? dim SE2 요거에 대한 값을 끄기 켜기 위해서 이렇게 1 엔터 해주면 이게 꺼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치수선을 꺼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dim SD2죠. dim SD2 해가지고 요 변수를 또 켜가지고 이걸 끄기를 켜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형치수 dim L 해가지고 자, 여기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절반 치수로 기입이 되고 있죠. 자, M 엔터 하고서 이 문자를 이제 싸그리 지우고 바꾸시면 되죠. %% C 30이었죠. 30. 요래 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고 요 자리로 배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 가지고 정면도에 우리가 치수 기입한 거는 끝났는데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것은 규격에서 사실 기름음이나 이런 규격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는 생략을 해도 문제가 없는 도면이어서 요거는 실기 과제에서도 측정할 때 실측되는 대로 그냥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한 상태이긴 해요. 얘를 치수를 마저 표시하려면 상세도를 뽑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 정도라서 요거는 그냥 놔뒀고요. 자, 그러면서 치수 매개 변수들을 조절했는데 D 엔터하고 ISO 25를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 재지정은 무시하게 됨 요렇게 초기화 시켜야 되죠. 네, 그래 놓고 요쪽에 치수를 또 볼 건데 이거 반지름 치수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치수 매개 변수 두 가지 조절해야 되겠네요. dim TOFL하고 dim TOH. 자, dim TOFL 해놓고 요 값을 켜기 되어 있는 것을 치수선 끄기 하기 위해서 0. dim TOH 해가지고 요거는 dim TOH 안 들어갔네. dim TOH 해가지고 요 값은 끄기 0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값 켜기를 하기 위해서 1 넣어놓고 엔터. 자, 그래 놓고 D말 가면 되죠. D말이 뭐예요? 반지름 치수라는 거죠. 그런데 화살촉을 이렇게 빼면은 보조선이 호로 연장돼서 쭉 그려져요. 요렇게 그리면 틀려요. 화살촉은 반드시 외형선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외형선에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 왜?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슨 규칙에 또 위배될 수가 있어요? Y방향으로 이렇게 축선을 그려놨을 때
20도였던가 그 범위 안에 문자가 배치되는 거는 피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당기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클릭. 됐죠? 그러면 이쪽의 치수는 dim angular 가면 되겠죠? 그냥 할게요. dim angular 해가지고 요거 찍고 요렇게 45도 요건데 요거 프린트 되어 있는 거에 몇 도였어요? 50도로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규격에서 나온 값이에요. 요거 50 해놓고 퍼센트 D 그렇죠. 50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선형치수 다시 들어가지고 Dmail 해가지고 요 중심선의 끝점이에요. 보이죠? 요 중심선의 끝점에서 여기 끝점을 잡으셔도 되고 4분점 쿼드란트 QUR 해가지고 여기 4분점을 잡으셔도 돼요. 끝점도 잡히지만 요래 가지고 요거 11.5 요 값도 사실은 KS 규격에서 나온 값이었어요. 자, 요렇게 도면을 여러분이 그려 보셨는데 요것이 삽입붓이라는 부품 도면이었어요. 삽입붓이라는 규격품인데 삽입붓이의 규격품에서 치수를 기입한 위치들은 규격집의 위치들을 중심으로 그대로 치수 기입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질문. 아유, 워낙에 설명 잘 해갖고. 아유, 또 자뻑.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이브 해 놓으시고요. 오후에는 다른 과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